자,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실습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강의안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강의안이 어, 파워포인트 페이퍼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실습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걸 목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하는 이유는 실습과 함께 설명이 계속 추가되면 수업 시간과 똑같은 길이의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실습 때 수업 시간 실습 때 보여줬던 내용들을 빠르게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쿼리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여기에 보면 엑셀에서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 우리가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여는 것처럼 열지 말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 탭에서 가져오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했었죠. 여기서 텍스트 CSV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샘플 데이터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은 챗 GPT를 통해서 만들었던 네, 데이터가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멕시코 토이저러스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C 드라이브에 제가 저장을 해놨고요. C 드라이브에서 MJU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서 웨이븐 토이스 데이터, 네 가지 인벤토리, 프로덕트, 세일즈, 스토어 데이터,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인벤토리 데이터를 불러와서 열면 데이터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열면 파워 쿼리로 연결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스토어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 스톡온 헤드, 뭐 다른 데이터들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로드나 데이터 변환을 누르는데, 데이터 변환을 누르게 되면 파워 쿼리로 이동을 하고 로드로 누르면 바로 엑셀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로드를 안 하고 데이터 변환을 했다가 연결만 하느냐. 자, 데이터 변환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파워 쿼리가 열리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바로 추가로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엑셀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파워 쿼리에 있는 홈 탭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새 원본에서 데이터들을 계속 추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쿼리로 들어오기 전에 이런 형태들의 미리 보기 화면이 설정이 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 CSV 파일에서 세일즈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샘플 데이터로 제공해서 뭐 작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데이터더라고요. 80만 명 정도 있는 데이터고요. 여기도 뭐 열 머리글이라든가 데이터 숫자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원본에서 다시 파일에 텍스트 CSV 파일이 들어와서 여기 스토어 데이터로 가져올 거고요. 여기 세일즈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인벤토리, 프로덕트, 스토어 데이터들은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했죠. 이 스토어 아이디가 고유 값으로 하나씩 있는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는 각각의 스토어 아이디가 1번이라 하더라도 데이트에 따라서 또 계속 반복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팩트 테이블이나 트랜잭션 테이블이라고 일컫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쿼리로 불러 들어와지면 이제 엑셀로 연결을 하거나 파워 피봇으로 연결을 시키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엑셀로 바로 연결을 하면 엑셀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냥 연결로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홈에서 닫기 및 로드에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엑셀에 바로 붙일 건지, 연결만 시킬 건지, 표로 엑셀로 붙일 건지, 피벗 테이블로 바로 나올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표에다가 체크를 하면 엑셀로 바로 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엑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파일이 무거워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져서 지금은 연결만 만들기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을 하는데 엑셀로 불러오진 않지만 쿼리와 엑셀이 계속 연결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을 만들어서 엑셀로 불러오진 않지만 여기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 추가를 누름으로써 파워 피벗에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아까 쿼리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이 엑셀로 들어오진 않지만 엑셀과 쿼리에 연결하는 과정들이 로드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옵션을 데이터 모델에 추가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로드된 데이터는 쿼리에도 있지만 파워 피벗의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 쿼리와 엑셀이 연결이 되고 데이터 파워 피벗이 데이터로 파워 피벗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실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트를 하나 새로 열어도 이 쿼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죠. 파워 피벗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피벗에서 피벗 테이블 불러오기. 자, 이미 쿼리에서 엑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파워 피벗으로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했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 관리라는 버튼을 누르거나 추가 기능에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탭이 떠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 모델 관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파워 피벗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파워 피벗에 안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워 쿼리랑 비슷한 느낌의 창이 하나 열리지만 여기는 파워 피벗이다. 파워 피벗에서는 홈, 디자인, 고급과 같은 탭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엑셀에서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 파워 쿼리를 들렸다가 파워 쿼리를 엑셀로 붙이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이 파워 피벗으로 붙여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 시트처럼 인벤토리나 프로덕트, 세일즈, 스토어 이 4개의 시트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파워 피벗에서 가장 큰 주요 기능은 이 다이어그램 보기라는 곳에서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파워 피벗에서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인벤토리와 프로덕트와 스토어는 마스터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일즈 테이블은 트랜잭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테이블인 고유값의 데이터를 이 트랜잭션 데이터로 치는 과정들을 SQL이나 다른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바로 이곳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토어 아이디와 이 세일즈 스토어 아이디와 스토어스의 스토어 아이디는 동일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인벤토리는 스토어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희가 수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덕트 아이디와 여기 세일즈에 있는 프로덕트 아이디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한 개씩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해 놓으면 이런 형태의 팩트 테이블에 이런 마스터 테이블들이 이렇게 종속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데이트, 주문 데이터와 관련된 거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 분석할 때 좀 더 풍성한 이미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년, 월, 일, 주, 분기, 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날짜를 쪼갠다라고 했는데 파워 피벗의 좀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날짜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라는 것도 결국에 중복한 데이터죠.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이 스토어 아이디나 세일 프로덕트 아이디에 따라서 굉장히 중복되게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트랜잭션 데이터로서의 데이트 변수이기 때문에 고유한 데이트 날짜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가보면 날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면 날짜 테이블을 만들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날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날짜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이 세일즈 데이터에 있는, 여기 보면 업데이트 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세일즈 데이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 데이터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해서 2019년 12월 31일 일단 기본 세팅을 해 놓고요. 데이터를 넣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 데이터에는 2017년 1월 1일에서 방금 제가 설정한 2019년까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 달력이라는 데이터인데, 테이블인데, 우리가 세일즈 데이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최신 데이터가 나오겠죠? 2018년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력의 디자인 날짜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범위를 2018년 9월이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달력에 있는 테이블은 바로 아까 여기 기본 업데이트 범위에서 설정했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의 고유한 날짜들이 여기 달력에 세팅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보면 이 달력에는 연, 월, 월번호, 월을 이렇게 January, February 이렇게 영문으로 인식했던 하는 열이나, 그 다음에 연도와 월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 여기를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M을 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까요? 예, 잠깐 2017년 01 이렇게 해도 바뀌고요. 또 예를 들면 YYYY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기 편하게 이렇게 2017년 01로 붙어지게 되죠. 요 일본어는 1, 2, 3, 4로 되어 있지만 1번이 썬데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데이트 날짜를 분기라든가 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요. 열 추가 버튼 눌러서 예를 들면 쿼터 거기네요. 쿼터는 데이터가 없군요. 윅 넘버 몇 번째 주인지 보는 이 데이트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 날짜가 몇 번째 주에 해당되는 건지, 해당 연도에 몇 번째 주에 해당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엔드 번째 주 이렇게 넣어주면 윅 넘버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것도 데이터 분석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열 이름을 예를 들면 이렇게 몇 번째 주 번호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력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트에 있는 날짜와 우리의 세일즈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트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1월 1일이 계속 겹치죠. 이렇게 겹치죠. 근데 여기 달력 데이터는 1월 1일은 딱 한 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보기로 다시 가서 이 데이트를 이렇게 세일즈 데이터에 이렇게 붙여 넣는 형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일즈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프로덕트, 스토어, 달력 날짜들을 결합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그 인벤토리 데이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인벤토리 시트 데이터를 보면 스토어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가 1, 28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매장에서 1번 매장에서 28번째 제품은 10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일련의 이슈는 하나의 매장에만 속해 있지도 않고요, 또 제품에만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재고는 어떤 매장에 어떤 제품의 재고인지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일즈 데이터에서 227번에
주문 내역이지만 여기에는 31번째 매장의 8번째 제품이 2017년 1월 1일 날 한 개 팔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품 판매 결과 이후에 몇 개의 재고가 남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어 아이디의 재고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8번째 재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31번째인 8번째 제품의 재고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의 값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열을 하나 삽입하고요. 여기에서 아주 쉽죠? 는 스토어 아이디와 end로 붙이는데 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붙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31번째 스토어와 8번째 제품이 318이지만 또 한편으론 이게 잘못 계산이 되면 세 번째 매장의 18번째 제품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31번째 매장의 8번째 제품이지만 세 번째 매장에 18번째 프로덕이 있으면 똑같아져 버리겠죠. 고유값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맷을 하나, 아까 배웠던 포맷을 하나 넣어줘서 포맷 이 프로덕 아이디를 넘버를 2자릿수로 이렇게 표현하게끔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자릿수고 여기도 2자릿수니까, 그리고 여기도 2자릿수 바꿀게요. 세일즈 스토어도 한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01이라고 표현되게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은 형태의 숫자들이 만들어지고요. 요 이름은 매장 제품 고유 번호 이렇게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으로 가보면 이 매장 제품 고유 번호는 아까 스토어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 여기는 여기도 만들었으니까 여기 인벤토리 가서에서도 여기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열 삽입을 할 건데 매장 제품 고유 번호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는 는 포맷 프로덕트 아이디의 값을 포맷으로 00이라고 명명하고 end 포맷으로 스톡 원 핸드를 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까와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포맷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포맷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까 세일즈 데이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고유값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토어 아이디가 첫 번째고 프로덕트 아이디 첫 번째인 재고와 관련된 딱 하나만 존재해요. 고유값이 존재하고요. 세일즈 데이터는 그렇지 않겠죠. 이 데이트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에 31번째에 8번째 8제품 3108 제품이 여기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 인벤토리에는 3108이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3108로 이 필터로 3108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존재하는 고유값 마스터 테이블을 여기 다이어그램에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세일즈에 이렇게 중복된 값이 포함되는데 이유가 28번째에 0110과 0110이 들어가 있지 않을 텐데, 잠깐만요. 인트리에서 수업을 내린 오른쪽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0100과 0100 결합되는 값. 죄송합니다. 내가 스톡온 핸즈가 아니고요.
스톡은 현재가 아니고요. 이렇게 디버깅하는 과정으로 프로덕 아이디죠. 예, 이 프로덕 아이디로 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프로덕 아이디하고 스토어 아이디하고 붙여야 되는데 제가 한 칸씩 밀려서 스토어 아이디와 이 스토어 아이디와 프로덕 아이디를 결합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다시 스토어 아이디, 프로덕 아이디가 붙어있는 매장 제품 고유 번호가 만들어지고 다이아그램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테이블 하나, 둘, 셋, 네 개와 이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트랜잭션 테이블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스키마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생기게 됐죠. 네. 이 상태로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파워 피벗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파워 피벗은 나중에 파워 BI라고 하는 시각화 툴을 공부할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잘 여러분들 여기서 좀 실습하면서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측정 값들을 넣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은 실습에서 좀 제외하겠습니다. 요거는 향후에 파워 BI라는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측정값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익히고 나서 그때 측정값을 여기 쓰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되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실습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불러오면 새 워크시트에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연결되어 있는 총 5개의 테이블들이 한꺼번에 피벗 테이블로 불러와져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V룩업이나 X룩업처럼 테이블 간의 어떤 데이터들을 끌어오는 작업 없이 테이블, 요 세일즈 테이블 안에서 예를 들면 날짜 데이트를 하나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 2017년 18년 데이터지만 사실 세일즈 트랜잭션 데이터에는 프로덕 이름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로덕 데이터에서 프로덕 카테고리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값은 바로 분기하고 엔들 빼버리고요. 월도 빼버리고 이렇게 일자별로 각각의 수 있고 여기에서 값은 유닛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바로 삽입해서 피벗 차트로 이렇게 돌리면 데이터가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 추천이 되고요.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실습, 세부적인 실습도 우리가 시행은 해봤지만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파워 쿼리에서 엑셀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쿼리 및 연결을 구성을 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워 피벗으로 데이터를 붙이고 이 파워 피벗에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파워 피벗에서 설정된 관계의 테이블들을 엑셀로 불러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이 외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실습했던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개인 메일로 주시거나 수업 시간에 살짝 귀뜸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실습 과정들을 녹화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더 추가로 실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말 시간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